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단체장들이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MBC 경남 보도에 따라 경상남도와 지자체들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경남 지역 노동자들이 여전히 폭언과 회식 강요, 성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내 한 요양병원이 폐업하면서 환자들이 약 처방을 받지 못하고 직원 임금까지 체불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창 한국승강기대학교가 총체적으로 부실 운영을 해온 사실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단체장들이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MBC 경남 보도에 따라 경상남도와 지자체들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돼 하반기 실태 점검을 다시 벌이기로 했습니다. 탐사기획팀의 정영민 기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특정 가게의 특산품을 1억 원 이상 구입하고 물품 대장조차 작성하지 않은 통영시. 보도 이후 시 감사관실은 당시 통영시장의 3년치 업무 추진비와 특산품 거래 내역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는데 업무 추진비 50만 원 이상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위반 사항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1인 기준으로 3만 원까지인가 이렇게 집행을 해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는 과하게 4만 원이고 5만 원이고 이렇게 집행한 부분도 좀. 단순 격려용 식사가 많았던 창원시와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은 합천군도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의 부적절 사용은 지난해 시군 종합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합천군은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공무원과 가족 야유회를 추진하면서 회계법을 위반해 계장과 서무직원에게 현금 700만 원씩을 지급했다 적발되는가 하면 동호회 지원비를 집행할 수 없는 포상금으로 그것도 금액을 초과해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MT를 안 하고 저희가 부서들로 해서 문화활동을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동호회 운영하는 구간별로 해서 얼마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함양군은 2016년부터 2년 동안 5천만 원 안팎의 기념품을 업무 추진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구입하다 적발됐고 창녕군 역시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직원 야유회 진행비 4,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또 감사관실은 오는 12월 지적사항이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감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만일 그에 대해서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한 강력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업무 추진비의 보다 투명한 사용을 위해 관련 규칙을 강화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창원시 소속 서기관급 간부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노동자들은 여전히 폭언과 회식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김모 씨. 지난해 10월 회식 자리에서 만난 회사 간부는 의견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김 씨에게 폭언은 물론 음료수병을 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하면서 사이다병으로 좀 내려치려 하고. 김 씨는 업무 능력과는 상관없이 상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남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경남 지역 노동자들의 근무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2명 중 1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상사로부터 자신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었고 5명 중 2명이 능력이 아닌 사적인 문제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근 후에도 SNS로 업무 지시를 하는가 하면 회식을 강요하고 폭언도 모자라 성폭력까지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자 국회가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고 경상남도도 올해 노동정책과를 신설해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 계층의 노동자들, 특히 여성이라든지 청소년들 이런 분들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많은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에 설치하려는 이동 노동자 쉼터와 감정 노동자 상담센터는 아직 관련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다소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불청객 미세먼지가 또 찾아왔습니다. 대기가 정체돼 국내에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오늘 오후 경남 지역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창원의 최저기온 0도, 진주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0도, 진주는 12도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밀양 영하 1도, 함안 영하 3도에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밀양 12도, 함안 13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오늘 거창 영하 4도, 합천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와 비교해서 3, 4도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거창 12도, 합천 13도를 보이면서 역시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는데요. 내일 모레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이 높은 기간입니다. 주말 동안 특별한 눈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여 봄 날씨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 요양병원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문을 닫으면서 환자들이 제대로 약도 처방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봤습니다. 보건당국은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처벌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신은정 기자입니다. 환자들로 북적이던 요양병원 곳곳이 텅텅 비었습니다. 고령의 환자 130여 명이 지난 며칠 새 모두 인근 병원이나 집으로 옮겨진 겁니다. 병원 측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약도 제대로 처방받지 못했고 의료 폐기물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등 의료 환경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겁니다. 할머니들한테 뭐 약도 없고 갑자기 또 할머니를 다 데리고 나가라 해서 부랴부랴 또 급하게 막 당신들을 다른 데 모시다 놨는데 아우 참 우리도 난감하네요. 지난 2달간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 100여 명의 당혹감은 더 큽니다. 직원들은 병원 측이 수차례 임금 지불 약속을 어겼다며 병원 대표를 횡령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직원들 임금이 우선이기 때문에 노동부 일단 최단금직에서 신청을 먼저 좀 진행할 거고 그래 하면서 이제 뭐 고소고발은 같이 좀. 또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의 휴업 또는 폐업과는 별도로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처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승강기 대학인 거창의 한국승강기대학교가 비리 혐의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시민단체는 비리 혐의가 처음이 아니라며 검찰에 수사까지 의뢰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한국승강기대학교에 통보한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10건, 학교법인 재산관리 부당, 수익용 재산 매입계약금 미환수, 총장의 부당겸직, 시설공사 부당계약 등입니다. 학교 측은 절차와 규정 준수 소홀로 생긴 문제였다며 교육부의 처분대로 관련자를 징계했고 관련 금액 회수도 곧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지침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전부 다 했습니다. 2월 중으로는 좀 더 100% 완료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거창은 학교 측에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특히 이 대학의 비리 혐의가 처음이 아니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과 범법 요소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의 결과에 따라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함께하는 거창은 한국폴리텍 거창 캠퍼스를 무상으로 받아 한국승강기대를 설립해 학교 법인에 양도한
거창군의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거창군이 지난 2009년부터 16년까지 이 대학에 154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겁니다. 같은 문제가 두 번이나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고 근본적인 대안들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육부의 처분대로 이행했다는 학교 측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가 맞서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선정됐습니다. 창원 산단이 어떻게 달라질지 장영 기자가 전망합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이 업체는 자동화 설비가 도입됐습니다. 라인별 공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주로 가공을 하던 직원들은 제품 검사에 집중합니다. 이 같은 스마트 공장은 생산성이 높아지고 분량이 적어 수익이 늘고 있습니다. 신규 수주를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매출이 다소 좀 증가되는 경향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이처럼 똑똑한 공장 운영 기술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정부의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는 김경수 지사께서 경남의 제조업 혁신을 위해 추진해온 스마트 산단 공약이 정부의 산업정책에 반영된 대표 사례입니다. 정부 발표에는 지난해 12월 창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스마트 공장 보급과 스마트 산단 추진을 포함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예산으로 1조 2,086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스마트 산단은 ICT를 기반으로 생산 기술의 혁신과 공유, 근로자의 근로와 정주 환경 개선, 창업 지원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통합 관리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지자체는 물론이고 업체와 유관 기관들이 참여하는 조직과 전문 인력 확보가 첫 과제입니다. 스마트 산단 사업단을 출범 사업 과시화에 나서겠습니다. 우리 시와 경남도 산업단지 공단의 참여는 물론이고 민간 전문가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선도 산단이 정착되면 기업의 생산성은 30% 높아지고 원가는 15.9%, 산업재해는 22% 감소될 걸로 기대됩니다. 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면 6,5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내구장 소식입니다. 노인 재능나눔 활동 지원 사업 발대식이 오늘 오전 11시 대한노인회 사천시 지회에서 열립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발대식이 오늘 오전 9시 30분 산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의령역사 설치 조사용역 보고회가 오늘 오전 11시 의령군청에서 개최됩니다. 2019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가 오늘 오후 2시 39사단 사령부에서 열립니다. 구속수감 중인 김경수 도지사의 보석 신청이 다음 달은 돼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 대비해 1심 때 변호인 3명보다 한두 명을 더 보강하기 위해 물색 중에 있으며 2심 재판부에 제출할 항소 이유서 준비와 공판 준비 기일 지정 등 물리적으로 이달 안에 보석 신청을 하기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 일고 있는 항소심 재판장에 대한 양승태 퀴즈 논란과 이에 따른 재판부 기피 신청 가능성에 대해 김 지사는 전혀 그럴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남도가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자문단을 발족했습니다. 의료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3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앞으로 도에서 추진할 거점 공공병원 확충 방안 마련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등 도내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확립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읍면동 단위 공공보건시설부터 대학병원까지 올해 안에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전국의 공립유치원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경남교육청이 공립유치원 45곳을 신설하고 33곳은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2023년까지 3,450억 원을 투입해 학생 수 5,500여 명을 목표로 단설유치원 29곳, 301개 학급과 2,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설유치원 49곳, 101개 학급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 부지는 지자체가 확보한 공공용지와 고등학교 부지 등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공익형 직불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농촌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마을과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는 도내 500개 마을에 연간 300만 원씩 지원합니다. 또 농가 직불금은 유기, 무농약 농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등에 평균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부터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제37회 경상남도 연극제가 다음 달 8일부터 23일까지 16일 동안 다시 삶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과 사천문화원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연극제에는 13개 지부에서 14개 극단이 참가해 경연을 펼치고 단체 대상팀은 대한민국 연극제의 경남 대표로 출전합니다. 모든 작품은 무료로 공연되며 본 공연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돼 연극제 전체가 축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영화 쉬리를 제작한 강재규 감독이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어제 최종 합격자 공고를 낸 창원시는 신원조회 등을 거쳐 오는 28일 강재규 감독을 2년 임기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마산 출신인 강 감독은 영화 은행나무 침대와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 등을 제작했습니다.